아, 마이크를 끄고 얘기했었네요. 자, 반갑습니다. 혹시 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볼륨을 좀 높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볼륨을 좀 높였거든요. 자, 일단은 지금 뭐 저녁 경기는 진행 중이고, 이 분석은 끝났고, 조합도 보내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배당이 좀 낮습니다. 주력 조합들이. 왜냐면 제가 오늘 노리는 거는 이제 마엔을 좀 노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일반승 가기에는 배당이 너무 적잖아요. 그래도 이길 만한 팀들 하나 가고, 그리고 고배당을 좀 노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랑크, 맨앵글라 경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메모장을 안 쓰고 그냥 멘트로만 할게요. 그게 좀 빨리 끝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랑크하고 맨앵글라. 그러니까 프랑크가 맨앵글라 상대로 리그에서 한번 이겼거든요. 뭐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프랑크, 맨앵글라 리그에서 2대 0으로 승리 홈에서 프랑크가. 근데 점유율이나 슈팅은 맨앵글라가 더 좀 더 좋았다. 하지만 홈이라는 점, 그리고 컵대회이기도 하고 프랑크에는 그래도 제가 볼 땐 마르무시가 그나마 골을 좀 많이 넣고 있고, 그리고 홈의 프랑크는 강합니다. 뭐 유로파도 그렇고 해서 뭐 지난번 리그에서 퇴장이 있긴 했지만 이건 컵대회라서 뭐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뮌헨전도 3대3. 그래서 뭐 다득점으로 접근해도 되긴 뭐 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3.5 기준이기 때문에 그냥 승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맨앵글라도 못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 제 입장에선 비길 가능성이 있는 거지. 맨앵글라가 최근에 4경기 중에 1패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리그에서 졌던 기억도 있고, 원정에서 실점을 많이 할 땐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랑크는 프랑크 승 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노르트하고 아약스도 지금 아약스도 순위가 높고 페노르트도 높거든요. 둘 다 최근에 무패 그 흐름을 좀 많이 이어갑니다. 지금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11경기 무패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좀 적긴 해요. 7경기 무패인데 5연승 중이고 아약스도 4연승 중입니다. 다만 이 페노르트 최근에 뭐 챔스에서도 벤피카 잡고 지로나까지 잡으면서 챔스 연승, 그리고 리그에서도 3연승. 그래서 리그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페노르트가. 그래서 이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리그 경기잖아요. 그리고 아약스도 1패밖에 없긴 한데 득실로 봤을 때는 근소하게 페노르트가 앞섭니다. 다만 페노르트가 이제 홈에서 많은 경기를 안 했고 아약스가 홈에서 무패인데 원정에서는 2승 1무 1패 6실점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라면 아약스의 원정 실점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페노르트 승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아약스가 지난번 빌럼전도 1대 0으로밖에 못 이겼고 원정에서 뭐 헤라클레스한테 3실점이나 하고 뭐 고어헤드 1대1 그리고 브레드한테는 또 2대1로 졌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번에 페노르트도 위트레트가 무패팀이었거든요. 아예 전승이었습니다. 전승. 근데 그 팀 상대로도 원정에서 이겼던 페노르트이기 때문에 전승은 아니었고 7승 1무였구나. 어쨌든 무패팀이었는데 원정이면 모를까. 홈이면 그래도 페노르트 승무 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프랑크랑 비슷하게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엠폴리하고 인테르. 사실 인테르가 유리하죠. 근데 이제 엠폴리가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일단 4경기째 승리가 없긴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파르마전 선제골 놓고도 비겼고. 근데 이제 졌던 경기들 보면은 다 한 골 차였어요. 라치오전도 아쉽게 한 골. 그리고 홈에서 유벤이랑 그리고 피오렌티나랑도 비겼었기 때문에 인테르가 이길 확률이 높긴 하지만 지난번 유벤의 4실점도 있었고 은근히 인테르가 실점이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상위권에 있는 팀치고는 두 자릿수 실점입니다. 나폴리나 유벤, 피오렌티나 다 한 자릿수인데 인테르가 뭐 득점이 좀 더 많긴 하지만 실점이 13골이나 되기 때문에 엠폴리가 7득점에 6실점이거든요. 사실 실점으로만 보면 나폴리, 유벤 다음으로 실점이 적습니다. 득점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는 비길 가능성까지 생각하면은 언더사이드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인테르 승은 배당이 좀 적어요. 그래도 인테르가 이길 확률이 크긴 한데 엠폴리가 전에 그러니까 홈에서 득점력이 저조합니다. 지금 홈에서 아마 한 골도 못 넣었나? 그럴걸요. 3무 1패인데 0득점에 1실점입니다. 그래서 인테르가 원정에서는 무패긴 하지만 2승 2무로 그래도 이 실점률 생각했을 때 뭐 인테르가 1대0으로 이기든 2대0으로 이기든 뭐 0대0까지 생각해서 저는 언더 봅니다. 언더 1대1까지. 그리고 베네치아하고 우디네세 요 경기도 우디네세가 좀 더 유리하긴 하지만 베네치아 홈인 걸 감안하면은 비길 가능성이 좀 있다 보여집니다. 물론 베네치아가 지금 꼴찌입니다. 꼴찌. 단순히 이제 우디네세하고 비교했을 때는 득실 차이도 있고 그렇다고 홈에서 뭐 성적이 좋냐. 물론 이제 원정보다는 좋죠. 다만 이제 우디네세 쪽에 큰 부상이 없다 보니까 지난번 칼리알리전도 이겼고 다만 이제 우디네세도 원정에서 좀 불안합니다. 파르마전도 사실 2대0으로 지다가 파르마 퇴장 때문에 3대2로 이긴 거지 그거 아니었으면 우디네세도 원정 승리는 없었습니다. 이게 경기가 많지는 않아요. 우디네세가 대부분 홈 경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정 경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베네치아 뭐 최근에 몬차전 2골도 넣었고 그래서 사실 요 경기는 갈 경기는 아닙니다. 그냥 묻찍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고배당으로 데려갈 거 아니면. 그래서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그다음 경기 브라이튼하고 리버풀. 아이고. 브라이튼하고 리버풀 보면은 요것도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크죠. 근데 브라이튼이 하필 또 리버풀하고의 상성에서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홈에서 좋거든요. 3경기 2승 1무. 근데 이제 상대 전적만 조금 괜찮을 뿐이지 여전히 브라이튼 홈에서 실점이 많습니다. 울버햄튼전 2골, 토트넘전 2골, 그리고 노팅엄 2골, 또 울버햄튼 2골. 그래서 리버풀의 실력이면은 당연히 골을 넣겠죠. 원정이라도. 그래서 이 컵 대회의 변수 말고는 딱히 큰 변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리버풀이 이길 확률이 좀 크긴 합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뭐 리버풀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다음 경기도 하필 또 홈에서 브라이튼하고의 경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리버풀이 뭐 주전 다 내보내면 그래도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데 브라이튼이 생각보다 패배가 많이 없습니다. 실점은 많이 하는데 결국엔 어떻게든 지지 않았던 거죠. 홈에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차라리 오버로 접근하거나 그냥 애초에 그냥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리버풀 경기를 손을 안 댔어요. 무승부도 보이고 그렇다고 이제 무각엔 리버풀 승리 걸리고 해서 다 애매하기 때문에 브라이튼 리버풀은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인츠하고 미넨. 미넨이 아무래도 뭐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1위고 그리고 이게 FA컵이라서 사실 변수가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마인츠가 홈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지난 뭐 2경기 동안은 또 득점도 없기도 했었고 그래서 원정에서는 마인츠가 무패인데 홈에서는 약간 맥을 못 추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홍현석도 그 이적을 했고 이재성하고 같이 뛰는데 미넨 상대하기엔 좀 빡세 보입니다. 미넨이 최근 보험 5골도 넣고 그래서 아무리 미넨이 뭐
완전 주전으로 안 뛰는 한이 있더라도 뭐 다음 경기 홈에서 유니온 베를린이라서 오히려 지고 있으면 다시 후반에 투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뮌헨의 일반승 그리고 마엔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뮌헨의 득점력이 프랑크전도 3실점 하긴 했지만 결국엔 3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득점이 넣을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마인츠보다는 뮌헨 승 마엔 1마인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이게 2마인까지 보려면은 리그면 모르겠어요. 지난번처럼 뭐 대승을 거둘 수 있는데 이게 컵 대회라는 특성 때문에 2마인까지 가긴 좀 빡셉니다. 차라리 고배당 노릴 거면 뭐 END물을 노리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3.5마인까지 있는데 모르죠. 1마인 보는 입장에서는 2마인을 응원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탈란타하고 AC 몬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탈란타가 홈에서 지난번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몬차가 뭐 베네치아하고 비겼지만 퇴장도 있었고 최근에 몬차가 이제 패배가 적긴 하거든요. 컵 대회 제외하면은 이긴 적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무가 좀 많거든요. 무가. 근데 원정이고 하필 아탈이 또 지금 골이 터진 아탈이라서 최근에 홈에서 제누아 5대1 뭐 셀틱은 비겼지만 그리고 잠깐만요. 또 어디였냐? 엘라스 6대1. 그래서 지금 두 경기 연속 득점력이 아주 폭발했습니다. 베네치아 원정까지. 그래서 몬차가 아무리 뭐 득점력 뭐 나쁘지 않다 그렇더라도 이건 아탈 승에 마인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여기는 리그 경기거든요. 컵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컵 대회면은 좀 애매했을 겁니다. 뮌헨은 워낙 그 골을 잘 넣어가지고 그런 거고 아탈은 살짝 좀 반반이긴 했거든요. 근데 리그 경기면 홈이라서 마인까지 좀 보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유벤투스하고 파르마도 사실 파르마가 좀 많이 선방을 하거든요. 여기도 리그 경기인데 유벤투스가 지난번 인테르전 4대4로 비기면서 어쨌든 리그에서는 아직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의 장점이 뭐냐면 실점이 적어요. 그 인테르한테 4골 먹혀서 그렇지 그 전에 경기들 보면은 칼리알리전 그때도 아마 퇴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딱 1실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0대0 무승부가 많긴 해요. 홈이든 원정이든. 어쨌든 실점이 되게 적습니다. 그 유벤투스가. 그리고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잘 이기는 경기도 뭐 퇴장으로 역전당하는 경기들도 있고 의외로 실점 많을 때는 좀 많기 때문에 뭐 예전에 나폴리 원정에서 이길 뻔하다가 뭐 진 경기라든가 아니면 리그 초반에 이제 피오렌티나나 AC밀란 상대로 뭐 1승 1무 2부에서 올라온 팀 치고는 최근에 이제 승리는 많이 못했지만 무가 좀 많긴 합니다. 레체, 볼로냐, 코모 원정 다. 근데 상대가 유벤투스라서 유벤투스도 득점력이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좀 약한 팀들 뭐 코모나 뭐 엘라스, 제누아 같은 상황에서는 또 다득점을 했었기 때문에 엠폴리가 좀 특이한 상황이었고 나폴리, 로마는 뭐 다 강하니까 라치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요것도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유벤 승과 마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에는 글쎄요. 해주면 좋은 거죠. 이마에는 2배 이상 고배당 노릴 때 해볼 만한데 몬차가 파르마가 그래도 득점은 꾸준히 하고 있어서 3배가 넘구나. 아탈란타랑 좀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1마인만 가도 파르마가 워낙 지더라도 한 골차 이상으로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유벤 승에 마인 봅니다. 어차피 오늘은 마인을 작정하고 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상성에서도 파르마 상대로 홈에서 최근에 진 적은 없어요. 예전에 진 적은 있지만. 그래서 좀 애매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마인이 좀 걸리시는 분들은 오버 쪽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오버도 3.5 기준인 팀들도 많아서 전 그냥 승 마인 보는 게 맞다 봅니다. 그리고 에스턴하고 크리스탈 요 경기 에스턴이 너무 유리해 보이지만 이게 컵 대회거든요. 그리고 크리스탈이 지난번 오랜만에 이겼고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크리스탈이 지더라도 쉽게 안 지더라고요. 대부분 다 한 골 차입니다. 리버풀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초반에 웨스트햄 2골 차 말고는 다 한 골 차예요. 한 골 차. 첼시 원정에서도 비겼고. 그래서 크리스탈이 승운이 없었던 거지. 에스턴이 아무리 지금 패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지난번 본머스전 비겼죠. 그리고 쉽게 안 지는 크리스탈 상대로는 오히려 컵 대회라서 그리고 다음 경기 토트넘 원정도 가야 되거든요. 거기다 챔스까지 있기 때문에 이거 비길 가능성이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처음에 언더 봤다가 무 봅니다. 무 에스턴 크리스탈은. 그리고 맨유 레스터 요 경기는 배당 대비 맨유 승이 보이긴 하는데 다른 이제 아탈란타나 뭐 뮌헨 이런 배당 낮은 급의 경기들하고 비슷하잖아요. 뭐 아탈란타나 뮌헨이나 맨유나 큰 차이는 없지만 그중에 가장 불안한 일반 승입니다. 배당이 지금 빠져서 더 빠졌는데 맨유는 차라리 오버롤이든 핸디무 쪽으로 노려야 되지. 일반 승은 갈 거는 좀 빡세요. 왜냐? 이게 컵 대회고 당연히 이제 레스터보다는 좀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레스터가 지난번에 또 노팅엄전에 3실점도 했고 맨유가 못한다 하지만 결국에 패배가 많은 건 아니거든요. 순위가 이제 낮을 뿐이지 승을 많이 못해서. 근데 홈이고 원정이면은 레스터한테 잡힐 수도 있다고 보는데 홈인데 홈 경기만큼은 좀 이겨줘야 되지 않나. 물론 다음 경기 첼시전도 준비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레스터전 지면은 이제 웨스트햄전 이후에 오랜만에 연패이기 때문에 흐름이 꺾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유 승을 보지만 차라리 고배당 핸디무로 노려보는 게 좋다. 일반 승은 좀 빡셉니다. 이러다 비기면 이제 대참사 나기 때문에. 자, 뉴캐슬 첼시 프렘 봅니다. 왜냐면 지난번 홈에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이 뉴캐슬 쪽에 보면은 이게 또 컵 대회인데 첼시는 막 크게 부상 여부가 없거든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이제 패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첼시가 리버풀전 딱 한 번밖에 안 졌을 겁니다. 그 최근에 리그 초반에 이제 맨시티전 빼고는. 그리고 뉴캐슬이 요새 승리가 많이 없어요. 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질 것 같지는 않다. 첼시 승무 사이드로 보는데 요 경기도 비길 가능성이 큽니다. 뉴캐슬 첼시도. 그래서 첼시 프렌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이제 프레스턴하고 아스날. 요 경기도 뭐 프레스턴이 요새 챔피언십에서 조금 치고 있죠. 근데 순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무가 많아서. 어쨌든 프레스턴이 첫 경기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지고 나서 홈에서 무패긴 해요. 지금 7경기 연속. 근데 이제 상대적인 거죠. 아스날이 뭐 최근에 본머스 원정에서도 지고 하긴 했지만 이 레벨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아스널 입장에서 뉴캐슬 원정을 생각해서 며칠 뒤에 열리기 때문에 뭐 컵 대회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리고 인테르 원정도 가야 되고 일정이 좀 빡빡해요. 뉴캐슬 원정, 인테르 원정, 첼시 원정 요 3개 오늘까지 하면 4연속 원정입니다. 그래서 뭐 버리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래도 이길 팀이 이기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아스날 승에 마인까지 봅니다. 이 경기도. 오히려 프레스턴 쪽으로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길 팀들 이기는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꼬지 않고. 분명 어딘간 부러질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마땅히 갈 게 없더라고. 아무리 짱구를 굴려봐도 그래서 이제 고배당은 아예 3무나 3회 핸디무 노리고 그냥 일반 승은 배당이 적더라도 일반 승들 데려가면서 마인 쪽으로 노리는 게 낫지. 아무리 봐도 오늘은 경기가 많은 거에 비해 별로 배당 대비 그렇게 막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이 없습니다. 일반 승들이.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프리스턴이 좋아도 이 레벨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지난번에 플리머스한테도 3대0으로 이다 3대3으로 비겼고 해서 다른 팀이면 모르겠는데 아스날은 좀 빡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경기 토트넘 맨시티. 사실 이 경기는 건너뛰는 걸 추천드립니다. 토트넘 맨시티는 뭐 손흥민이 나올지는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 근데 못 나올 확률이 좀 크다 보고 나와도 이제 교체로 나올 것 같은데 원래 부상 의심이었다가 이제 또 아예 그 부상으로 떠 있네. 못 나올 것 같네 이 정도면. 그리고 맨시티 쪽도 보면은
뭐 데브라이너나 제크릴리시, 제레미 도쿠가 부상 의심이고 아마 지난번에도 못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멤버적으로 보면 훨씬 잘합니다. 뭐 지난번에 사우스햄튼전 1대0으로 이겨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그 전에 이제 스파르타 프라 5대0으로 이기고. 근데 리그 경기들 자세히 보시면 챔스 빼면은 맨시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꾸준하게 실점 중이거든요. 아니면 이겨도 최근에 1대0. 그러니까 거의 이기면 최근에는 한 골 차입니다. 한 골 차. 근데 토트넘이 홈이고 지난번 크리스탈전 지긴 했지만 웨스트햄 상대로 4대0, 4대1. 그리고 카라바흐 3대0. 그러니까 홈에서는 득점이 은근히 괜찮기 때문에 아무리 맨시티라도 최근 토트넘의 흐름으로 볼 때는 비빌 수도 있다. 전 차라리 그래서 많은 득점 안 날 것 같아요. 해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토트넘 프레는 좀 빡세고 배당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 맨시티가. 맨시티도 그만큼 부상 여부도 있고 컵 대회인 걸 감안해서 저런 배당을 준 겁니다. 토트넘이 아무리 뭐 못한다고는 하지만 최근 홈 기세 보면은 맨시티가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맨시티도 실점이 꾸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 뭐 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득점이 안 날 것 같다. 저는 언더 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은 결론을 하자면 오늘은 배당이 별로다. 이길 팀 굳이 간다면 배당 낮아도 다폴로 묶어가거나 마인 쪽으로 고배당 노리거나 아니면 핸디무나 무승부로 고배당 노리는 게 좋을 듯. 해서 배당 대비 좋은 경기들은 주말을 노려야 할 듯. 주말에 경기 많으니까. 해서 오늘은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강팀들 위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뭐 분석한 대로 그거 말고는 뭐 고배당을 갈 사이즈가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일반승 버리자니 좀 아쉽고, 물론 어제 브랜드포드한테 당한 게 있긴 한데 브랜드포드랑은 또 다르긴 합니다. 워낙 이제 네임밸류가 있는 팀들이 오늘 많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렇게 잘 안 가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갈 게 없고 해서 뭐 오늘은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나가시기 전에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내일은 이벤트 할 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위를 신청했는데 당연히 안 될 거라 봅니다. 동점률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이벤트를 한다는 건 아니고 10월 말이고 10월 마지막 날이고 11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제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렇게 간다면은 확률적으로 더 높게 갈 겁니다. 높게. 그러니까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저는 조합을 요렇게 가는 건 아마 처음이지 않나 싶은데, 제가 원래 중복을 안 좋아합니다. 중복을 안 좋아해요. 이 일반승을 마엔승으로 가는 이런 이제 완전 중복이 아닌 마엔승 틀리면 일반승도 틀리는 이런 조합 말고 만약에 뭐 아스널 1.7 승이다. 이거를 1순위로 간다 치면 2순위, 3순위에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교차로. 예를 들면 1경기, 2경기, 1경기 아스널, 2경기 맨시티, 뭐 3경기 토트넘. 이게 처음 조합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1순위 조합. 두 번째 조합이 이제
뭐 레알 그리고 뭐 파리 일부러 이제 이 강팀만 강팀 위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레알 파리 그리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뭐 맨유 적는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벌써 6경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3경기 하면 9경기가 다 다른 경기였어요. 근데 그렇게 안 가고 이 9경기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들 뭐 한 대여섯 경기를 뽑아서 교차하게 겹치게 갈 겁니다. 겹치게. 1순위에 뭐 아스날 치면은 2순위에도 아스날 집어넣고 그렇다고 3순위에까지 넣을 건 아니고 뭐 다 겹치게 할 수는 없고 2경기씩 교차하게. 그 맨시티는 2순위부터 시작해서 3순위 들어가고 뭐 토트넘은 1순위 들어가고 3순위 들어가고 이렇게 교차해서 여기서 하나 뜰려도 요 똑같은 거에 이제 뭐 하나만 바꾼다던가 뭐 2개가 바뀌어서 요렇게. 그러니까 경기가 많아도 버릴 건 싹 다 버리고 그런 건 애초에 그냥 무승부나 고배당으로 노리고 확률적으로 가겠다. 맨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틀리는 게 많아서 제가 요런 식으로는 안 가거든요. 중복을 원래 안 좋아하기 때문에. 왜냐 틀리면 다 틀리는 구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서 맞을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가기 전부터 틀릴 생각하고 가니까 이거 틀릴 거 대비해서 항상 이제 다른 경기로만 계속 묶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해서 안 되면 그냥 시원하게 안 되더라도 맞을 거 생각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교차로 중복 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뭐 중간중간에 마인도 끼고 그리고 무승부는 무조건 무승부로만 가는 게 아니고 뭐 핸디무도 섞고 마인도 섞고 뭐 역배도 섞고 해서 배당을 좀 다양하게 가볼게요. 매번 이제 고정식으로 승은 언오버는 뭐 오버만 뭐 언더만 아니면 뭐 승패는 승패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합도 너무 단순해지고 오늘처럼 이제 뭐 경기가 막 좋아 보이는 게 없을 때는 갈 게 없고 왜 배당 측면으로 갈 게 없잖아. 오늘 마엔 안 건드리면 역배를 보든 핸디물을 봐야 되는데 그러긴 쉽지 않고 하기 때문에 좀 생각을 바꿔서 11월 달부터는 좀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할 때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하루에서 이틀 정도만 아주 최단가 아주 좀 저렴하게 그런 식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하루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아니면 11월 1일 날. 진짜 뭐 한 30일 치고 왜냐면 주말에만 100개씩 하더라도 4주면 800개거든요. 주말에 200개씩. 토일 치면은. 근데 그거보다 더 밑으로 잡는다? 그러면은 뭐 그냥 군것질 한 번 안 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마 예전보다는 확률이 올라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교차해서 뭐 틀리는 경우도 많겠죠. 근데 맞았을 때 그 전보다 맞는 조합들이 더 생길 겁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뭐 4조합 5조합 갔을 때 뭐 하나만 맞았더라면 교체해서 갔으니까 더 맞을 확률이 크고 뭐 틀리면 다 틀리는 구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배당은 뭐 낮게 안 갑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낮은 거 간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돼도 이제 이 적중률이 뭐 80% 아니면은 이제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일 뿐이지 자기가 뭐 2경기만 가서 10번 중에 7, 8번 맞는다? 그럼 그렇게 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다만 그렇게 못할 거면은 그렇게 가는 건 비효율적이다. 10번 가서 이제 5번 맞아야 본전인데 5번 못 맞고 근데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고배당 같은 경우는 한번 터지면 10번 틀려도 무승부 10번 간 사람이 결국엔 본전되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는 틀리면 틀릴수록 계속 적자는 쌓이지만
한 번 맞았다고 해서 2배, 3배밖에 안 되니까 그걸 또 여러 번 맞춰야 복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맞을 확률은 높지만 연승을 못하거나 승률이 좋지 않았을 때는 이게 복구하기가 진짜 힘들다. 뭐 어쨌든 뭐 복구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 적자만큼 그 들어오는 수익이 그걸 쫓아가지 못해요. 5번 했는데 3번, 뭐 10번 했는데 7번 틀리고 3번 맞고 이렇게 끝났어. 또 다음 10번 했는데 반대로 7번 맞고 3번 틀려야 되는데 또 5번 맞고 5번 맞으면 그거 그대로 유지. 다시 또 6번 틀리고 4번 맞으면 또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좁힐 수가 없다니까요.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그 2~3배로 가서는 이 격차를 절대 좁힐 수가 없습니다. 승률이 7~80% 나오지 않고서는. 근데 고배당이나 이런 거는 격차를 줄일 수가 있다. 뭐 적은 돈으로 가더라도. 왜냐? 배당 뭐 10배, 20배 뭐 잡는다 치면은 어쩌다 한 번씩 맞을 확률이 있잖아요. 뭐 너무 터무니없는 막 4~50배 이런 거 말고. 그래서 배당은 좀 적정선으로 하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이나 모레 이벤트 할 테니까 혹시 다시 보기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는 분들 중 관심 있다. 생방 때 오세요. 혹여라도 못 왔다. 다시 보기에 쏘셔도 됩니다. 이런 게 다시는 없을 겁니다. 왜냐?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꿔 먹었기 때문에 어그로도 좀 끌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 적중 안 되면 안 돼서 안 보고 적중해도 그런 뭐 어그로성이 없기 때문에 안 보고 그래서 어그로도 적당히 끌고 저도 확률 쪽으로 가면은 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도 다들 적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매하러 가봐야 되거든요. 마킹하고 좀 구매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네. 유튜브 올리는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어쨌든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